안녕하세요. 유진쌤입니다. 오늘 할 내용은 이제 두 번째 단원인 함수의 증가, 감소인데요. 사실 이 부분이 미분 계수의 증가가 가장 잘 드러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들을 이제 총체적으로 활용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내용이 잘 이해가 안 가시거나 한다면은 반드시 앞에 있는 내용을 복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냉정하게 얘기를 해서 우리는 100% 이해는 아니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어떤 의미로 이러한 행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아두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그래야만 나중에 문제가 조금 바뀌더라도 해결할 수 있으니까. 자, 이름 들어보니까 어때요? 함수의 증가와 감소래 딱 느낌이 오시나요? 그렇지. 증가하면 어떤 느낌이 들어? 뭔가 이렇게 커지는 느낌이다, 맞지? 올라가는 느낌이에요. 올라가고 있다고. 감소라고 한다면은 작아지고 있는 느낌이야. 작아지고 있다니까? 작아지고 있어요. 작아지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단어의 의미에 맞게 충실하게 내용을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시작하도록 합시다. 자, 우선은 함수의 증가와 감소인데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증가라는 거는 x가 커지면 y도 커진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좀 있어 보이는 척 얘기를 하려고 한다면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a가 b보다 작아. 그러면은 fa는 fb보다 당연히 작겠죠. x가 커지면 y도 커진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래서 그래프로 보면 어떤 느낌이 되겠어? 뭔가 이런 느낌이 돼야 되겠죠. 자, 이렇게 비교를 해보자. A라는 아이가 여기 있어요. B라는 아이가 여기 있어요. 그럼 FA는 여기 있게 되겠지. FB는 여기 있게 되겠죠. 그래서 A가 커지면, X가 커지면 Y도 커진다. 그러면은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는 모양으로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밑에 있는 감소는 어떤 게 되겠어요? x가 커지면 y가 작아진다. 그렇게 되면 감소가 되겠죠. 얘도 있어 보이는 척 얘기를 하려면은 a가 b보다 작으면 fa는 fb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보실 수 있겠죠. 그럼 그래프가 색깔 이런 색깔 자,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진다고 봅시다. 자, 그러면은 a가 어디 있어? 여기 있어. b는 어디 있어? 여기. 그럼 fa는 어디 있어? 여기. fb는 여기.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x가 미안해요. 나 자꾸 왜 이러니? x가 어떻게 되고 있어? 커졌어. 그랬더니 y값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작아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내려가는 그래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구간에서 이런 조건을 만족하게 되면은 이 구간에서 함수 fx는 증가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대로 x가 커지는데 y가 작아져. 그러면은 함수 fx는 이 구간에서 감소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주의해야 될 점은 함수의 증가와 감소, 증가한다, 감소한다라는 거는 어떤 구간에서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근데 사실 지금 잘 이게 안 와닿을 거예요. 그래서 다음 문제에 있는 예제를 보고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은 예제를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는 y는 x제곱인데요. y는 x제곱은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요? x축, y축이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원점을 지나면서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게 될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작아지고 있는 부분은 어디야? 작아지고 있다라는 말은 그래프가 내려온다 이 얘기랑 같았어요. 그래서 이쪽 부분에서 함수가 작아지고 있죠. 감소하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감소하는 구간이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어디서 감소하고 있는 거야? 엄청 작은 음해무한대부터 어디까지 감소해요? 0까지 감소를 하겠지. 그래서 이렇게 적어주면 되지 않을까? 0까지는 계속 작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요? 그러면은 증가하는 구간은 어디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
증가하는 구간은 0부터는 다시 커지고 있지 않아요? 0에서 시작해서 어떻게 되고 있어? 그래프가 쭉쭉쭉쭉쭉쭉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증가하는 구간은 0 이상이라고 얘기를 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럼 밑에 있는 거 예제를 한번 볼까요? y는 x 세제곱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얘는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 x축, y축 원점 있으면요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졌잖아. 그래프가 다 어떻게 되고 있어요? 계속 보니까 시작을 해서 쭉쭉쭉쭉쭉쭉쭉 올라가고 있는 상태다, 맞지? 그래요. 그래서 여기는 증가하는 구간을 뭐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어요? 시작하고 나서부터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모든 실수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겠지요. 됐습니까? 그래서 함수의 예를 가지고 그래프에서 이제 증가하는 구간, 감소하는 구간 찾는 것을 한번 연습을 해봤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나오실 법도 한데요. 자, 위쪽에서 y는 x제곱이 있는데요. 감소하는 구간은 우리가 지금 음해무한대부터 0까지 그래서 0을 포함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질문 여기서는 감소해요? 증가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0이 빠졌다 맞지? 근데 0이 빠진다고 해서 감소하는 거에 문제가 생겨요? 전혀 안 생기죠. 그래서 0 미만일 때는 감소하나요? 라는 질문에 네, 감소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사실 0 미만이랑 0 이하를 비교하면 어떤 게 더 큰 구간이야? 당연히 0 이하가 더 큰 구간이죠. 그래서 보통 감소하는 구간이라고 얘기하면은 제일 큰 이 부분을 가지고 답변을 많이 해주실 거예요. 됐습니까? 많이 헷갈리시는 부분인데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다음은 증가 상태, 감소 상태라는 건데요. 얘도 마찬가지로 앞에서 했었던 증가, 감소와 굉장히 많은 연관이 있어요. 그런데 얘는 증가 상태라는 것에 좀 초점을 맞추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상태인 거야. 그래서 앞에 있었던 내용이랑의 차이점이 뭐냐면은 앞에 있었던 증가, 감소는 증가하는 구간, 감소하는 구간 이런 식으로 배경이 구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수 이상, 어떤 수 이하라든가 어떤 수 이상, 뭐 어떤 수 미만 이런 식으로 범위로 나오는 거였어. 그런데 증가 상태, 감소 상태는 항상 기준이 점이에요. 그래서 어떤 점에서 지금 순간적으로 얘가 증가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감소를 하고 있는지 이런 식으로 그 순간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할 거냐면요. 자, x는 a에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배경이 되는 점이 a라는 점이에요. x값이 a인 점. 이때 아주 작은 h, 양수인 아주 작은 h에 대해서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해가 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나보다 엄청 작은 애의 함수값이랑 나보다 엄청 작은 애만큼 큰 애의 함수값이 있는데 나보다 작은 애의 함수값은 나보다 작아요. 나보다 큰 애의 함수값은 나보다 커요. 그럼 fA는 x는 a에서 증가 상태다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이게 좀 어렵다 맞지?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자, 어떤 그래프가 있는데 이런 그래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이 점이 지금 A, 여기가 A라는 점인 거야. 자, 그럼 나보다 조금 작은 애는 함수값이 나보다 작을 수밖에 없죠. 나보다 조금 큰 애는 함수값이 나보다 클 수밖에 없지. 그럼 이런 경우에는 이 점에서 증가 상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그래프가 어떻게 돼야 돼? 올라가고 있어야 되겠죠. 됐습니까? 다시 그래프가 올라가고 있어야 이 점에서 증가하고 있는 중이구나, 증가 상태구나 라고 얘기를 하실 수가 있으세요. 자, 근데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거예요. 위에 거랑 굉장히 비슷한데 뭐가 달라? 부등호가 다르다 맞지? 자, f a-h 나보다 조금 작은 애의 함수값이 나보다 커야 돼요. 그리고 나보다 조금 큰 애의 함수값이 내 거보다 작아야 돼요. 이렇게 되면은 fx는 감소 상태인 거예요.
자, 그럼 그래프로 그려보면은 어떤 특징이 있게 되겠어요? 당연히 그래프가, 아이고, 나 지금 실수했네. 그래프가 어떻게? 이런 식으로 돼야 되겠죠. 자, 만약에 여기 있는 이 점이 A, FA라고 얘기를 합시다. 자, 그러면은 나보다 조금 작은 A의 함수값은 내 거보다 어때? 큰 상태죠? 내 거보다 조금 큰 A의 함수값은 내 거보다 작은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돼야 되겠어? 내려가고 있는 중, 감소하고 있는 중, 감소 상태가 될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그래프가 내려가고 있으면은 그 점에서는 감소하고 있는 중이구나, 감소 상태구나 라는 거 체크를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굉장히 미묘한 차이긴 한데 익숙해지시면은 아마 금방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근데 지금까지 공부를 했는데 질문, 여기가 무슨 단원이었게? 미분 단원이었어요. 근데 지금까지의 내용에서 미분이 쓰인 게 있어 없어? 그렇지, 지금 없는 상태예요. 그럼 우리 이거 왜 공부하고 있을까요? 미분이랑 상관없는데. 그게 아니겠다, 맞지? 그러니까 이제부터 미분이랑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우선 우리가 다루고 있는 함수들은 대부분 미분 가능한 함수예요. 자, 그러면 질문. x는 a에서 증가 상태래요. 자,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자, 만약에 함수가 미분 가능한 거야. 그런데 미분 계수가 양수예요. 그럼 어떻게 되고 있는 거야? 순간적으로 나는 커지고 있어, 작아지고 있어. 미분 계수가 0보다 크니까 당연히 순간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f'a가 0보다 크면 x는 a에서 증가 상태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으세요. 실제로 위에 있는 이 그램에서 보자면은 f'a는 a에서의 미분 계수다, 맞지? 미분 계수 접선의 기울기 지금 어떻게 나와?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로 나오죠. 그러니까 당연히 증가 상태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밑에 있는 이 박스도 지워버리면 어떤 내용일지 아시겠죠? 미분 가능한 함수라면 f'a가 0보다 작대.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f'a가 0보다 작으면 x는 a에서 감소 상태구나 라는 걸 체크하실 수 있게 되겠지요. 자, 실제로 그래프가 있는데 x는 a에서 미분계수 접선의 방정식, 접선의 기울기 어떻게 나오고 있어? 음수로 나오고 있다, 맞지? 그럼 당연히 어떤 상태야? 감소 상태, 작아지고 있는 상태구나 라는 걸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예시를 한번 가지고 볼게요. 자, y는 x세제곱을 볼 건데요. 자, 첫 번째, x는 0에서 증가 상태일까요? 감소 상태일까요? 자, 그럼 이걸 확인하는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미분계수를 보는 것, 아니면은 그래프를 보는 것, 이런 것들이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가볍게 그래프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y는 x세제곱 그래프 어떻게 그려진다라고 우리 얘기했더라? 그렇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태였어요. 자, 말 들어보니까 조금 알겠죠?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번 확인해보자. 자, x는 0이 있는데요. 자, 나보다 조금 작은 애는 함수값이 어때? 내 거보다 작죠? 그러니까 여기 점이 찍히는 거야. 자, 나보다 조금 큰 애는 함수값이 어때요? 내 거보다 크죠? 그러니까 점이 여기 찍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를 기준으로 이 함수는 커지고 있어? 작아지고 있어? 아니면 그대로야? 커지고 있죠? 그러니까 x는 0에서 무슨 상태예요? 증가 상태가 되는 거예요. 쉽다, 맞지? 자, 그런데 좀 이상한 점이 있죠? 어떤 거야? x는 0에서 미분계수를 구하고 싶어요. 근데 도함수가 3x 제곱이란 말이야.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져요? x는 0에서의 미분계수가 얼마야? 0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상한데요, 선생님. 증가 상태면 미분계수가 0보다 크다면서요. 아까 그런 말 안 했단 맞지? 아까 얘기했던 건 어떤 거예요? f'x가 0보다 크면 x에서 증가 상태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좀 이상한데? x에서 만약에 증가 상태라면은 반드시 미분계수가 0보다 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지. 예시가 뭐가 있어요?
그렇지. 방금 우리가 봤던 0인 경우가 있거든요. 증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미분계수가 0인 경우가 있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봤었던 정리의 역은 성립하지 않아요. 뭐가 들어가줘야 돼?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 부분이 들어가줘야 되겠지요. 됐습니까? 이 내용 확인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밑에 있는 걸로 봅시다. y는 x제곱인데요. 자, x는 이래서 증가 상태일까? 감소 상태일까? 그러면 이거는 쉽게 보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볼 거야? 미분을 해봐. 얼마 나와요? 2x가 나오지? 그러면 1에서의 미분계수는 얼마가 돼? 2가 되는 거예요. 자, f'x, f'1이 0보다 크지? 그러면 무슨 상태야? 당연히 증가 상태가 될 수밖에 없겠지요. 그런데 두둥 x는 0에서 증가 상태일까 감소 상태일까 이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또 다시 호기롭게 미분을 해보자. 아까 2x였지. 그러면 x는 0에서의 미분계수는 얼마가 돼요? 0이거든. 0일 때는 증가하고 있어 감소하고 있어? 몰라요. 그거에 대해서는 얘기한 적 없어.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봐야 돼? 그래프를 가지고 한번 보실 필요가 있겠죠. 이거 너무 많이 갔네. 자, 그런데 실제로 보자. y는 x제곱 그래프 어떻게 그려져요? 이렇게 그려졌단 말이야. 자, 그러면은 x는 0을 기준으로 보자. 자, 나보다 조금 작은 애 함수값은 나보다 크죠? 나보다 큰 애 함수값은 나보다 커요. 헐, 그럼 이거 무슨 상태야? 증가 상태야? 감소 상태야? 아무것도 아닌 상태인 거죠. 됐습니까? 증가하고 있지도 않고요. 감소하고 있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조금 헷갈리죠. 왜냐면은 앞에서 잠깐 봤듯이 증가하는 구간이라고 한다면 0이 포함됐고요. 감소하는 구간이라고 하면 0도 포함이 됐었거든. 그러니까 x는 0이라는 거는 얘는 지금 아무런 상태 자체가 없는 걸로 보시면 돼요. 잠깐 멈춰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증가하는 구간에도 들어가고 감소하는 구간에도 들어가지만 정작 얘는 증가하는 상태도 아니고 감소하는 상태도 아니게 되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시고요.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정리를 최종적으로 하자면은 이렇게 될 겁니다. 자, 함수 fx가 닫힌 구간 AB에서 연속이고요. 열린 구간 AB에서 미분 가능해요.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어떤 구간에서 미분계수가 항상 0보다 큰 거야. 그러면은 fx는 닫힌 구간에서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계속 증가하고 있으니까요. 됐습니까? 자, 두 번째, f'x가 항상 0보다 작아요.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돼야 되겠어? 작아지고 있으니까 fx는 감소한다라고 얘기를 하셔야 되겠지요. 자, 그런데 앞에서 얘기했듯이 얘네들의 역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을 할 수 있어요. 자,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있는데 어떤 구간에서 증가하거나 아니면 어떤 구간에서 감소하는 거예요. 그럼 그 구간에서 f'x의 부호는 어떻게 증가하는 경우에는 얘네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들어가요. 감소하는 경우에는 f'x가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들어가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등호가 들어간다라는 점 체크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이거는 그냥 알아만 두시면 되는데 미분계수가 0인 점은 그냥 몇 개밖에 안 돼요. 1개, 2개, 3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유한한 개수의 점들만 미분계수가 0이 됩니다. 방금 얘기한 내용은 조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문제를 풀다가 좀 더 체득할 수 있을 때가 되면 그때 확인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지금은 그냥 그렇구나 하고만 넘어가셔도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한 문제만 풀고 저는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할 방법은요, 거의 이런 문제를 푸는 툴, 방식, 방법으로 익숙해지시면 돼요. 그냥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y는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의 증가 감소를 조사하여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증가한다, 감소한다는 항상 뭐랑 연관이 있다고? 미분계수랑 연관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우리가 다루고 있는 함수는 미분 가능한 함수인 다항함수이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 식을 한번 미분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x세제곱 미분하면 3x제곱 마이너스 3x 미분하면 마이너스 3
플러스 1은 미분하면 0이 되겠죠. 그래서 미분하면 도함수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는 지금 y 프라임 얘네들의 부호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y의 형태를 알 수 있게 돼요. y의 개형을 알 수 있게 돼요. 자, x 그래서 항상 표를 작성할 거고요.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항상 뭐 해줄 거냐면요. y 프라임이 0이 되도록 하는 경계를 찾아줘요. 그럼 얘가 0 되는 지점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자, 얘가 0 되는 지점 얼마예요? 1이 되겠죠. 그래서 x를 마이너스 1과 1을 경계로 3개의 구간으로 나눠줄 거예요. 자, 그럼 이때 f 프라임 1은 y 프라임 f 프라임이랑 같다 맞지 사실은. 자, 마이너스 1에서의 미분계수는 얼마예요? 그렇지, 0이에요. 1에서의 미분계수도 0이에요. 자, 중요한 것은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y 프라임의 부호는 얼마가 될까? 마이너스 1보다 작대. 그럼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 같은 걸 넣어봐요. 그러면은 3 양수지. 마이너스 1을 넣었어. 그럼 얘는 무슨 수가 돼요? 마이너스 1이니까 음수가 되겠죠. 얘는 무슨 수가 돼요? 마찬가지로 음수가 되겠죠. 그러면 양수 곱하기 음수 곱하기 음수니까 얘는 항상 플러스가 되겠지.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은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양수가 될 것이고 양수가 될 것이고 음수가 되겠죠. 그럼 양양음을 곱했으니까 부호가 음수가 될 거예요. 자, x가 1보다 크다면 양수 얘도 양수가 되겠죠. 그럼 양양양을 곱한 거니까 플러스가 될 겁니다. 자, 그럼 미분계수가 양수라면 그래프 어떻게 그려진다고? 증가한다, 올라간다고. 미분계수가 음수야. 그럼 그래프 어떻게 그려진다고? 내려간다고. 미분계수가 양수야. 그러면은 올라간다고. 이런 식이 되겠죠. 그래서 증가하는 구간이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1 이하가 되겠죠. 감소하는 구간은 또 어디가 돼요? 마이너스 1 이상 1 이하가 되겠죠. 근데 증가하는 구간 또 더 있는데요. 또 뭐도 있어? 1 이상이 되겠지요. 이런 식으로 나타내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오늘도 또 종이치고 있네요. 오늘 내용이 좀 많았는데 한번 확인 잘 해보시고요. 실제로 문제를 풀면서 다시 한번 잘 다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